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 양력 2월, 3월, 4월의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 원숭이띠가 올해 어떤 해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재와 같은 얘기는 그냥 머릿속에서 잊으라고 말씀드렸죠. 삼재라고 하는 개념은 명리학에 원래 없는 개념이고 그 근거가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불분명한 어떤 이론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이 원숭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2022년 이민년의 호랑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원숭이는 오행으로 금이 되고요. 이렇게 금이 되고, 이건 제가 이제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로하 씨가 이제는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일단 보입니다.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좀 더 들어보시면 이제 아주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원숭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호랑이라고 하는 인이라는 글자는 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이 이렇게 목을 극해서 이것을 명제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사주팔자의 논리에서 이론에서 인이 이렇게 신을 보게 되면 인신충에서 안 좋다, 충이 일어나서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쓰고 나는데 상당히 좀 잘못된 이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도 충 나름인데 이 원숭이라고 하는 글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연어를 일시해서 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이, 즉 이 연에 해당하는 이 신이라는 글자가 금이 되고, 현재 올해 2022년인 이민년의 인이라는 글자가 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목이라는 이 인이라는 글자를, 이 오행을, 목이라는 오행을 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유리한 것입니다. 즉 뭐냐면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극을 한다는 것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내가 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관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극하면 그것을 곧 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직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좀 잘 알아두시고, 인이 이렇게 신을 충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인이라는 글자가 신을 충하게 되면 어쨌거나 본인의 근본 자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충불발, 이충즉동,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충이 없으면 발하지 못하고, 즉 뭐냐면 충이 없으면 뭔가 생겨나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이충즉동, 충이 일어나면 즉시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충이 발생하면 한마디로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특히 원숭이가 볼 때 이 인이라는 글자는 제가 역마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역마라고 하는 것은 뭐 무조건 돌아다녀서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이다, 활동적이다, 국제적이다, 이런 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이 볼 때 이 호랑이라는 글자는 역마에 해당하면서 더군다나 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특히 이 양력 2월에 똑같이 인이라는 글자가 와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역마가 두 개 겹치게 되는 것이니까 마차를 두 대 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역마의 마는 곧 마차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뭔가 기차를 탈 때 역에 내리거나 아니면 역에서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역이고요. 마라는 것은 곧 그 기차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쉬는 곳이 역이고 움직이는 곳이 마입니다. 즉 역마라는 것은 쉬었다 움직이는 곳, 그래서 곧 환승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가 이렇게 이민년에 인을 두 개 보는 것은 즉 역마가 강화되니까 보통 이럴 때 이동 변동도 많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이것은 원숭이가 볼 때는 명제에 해당하니까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돈을 버는 월이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원숭이한테 이렇게 이민년 2, 3, 4월 같은 경우에는 즉 동방목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글자는 원숭이가 볼 때 긍긍목하니까 재물에 해당하는 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가 이렇게 이민년의 2, 3, 4월을 본 것은 상당히 돈을 버는데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원숭이띠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원숭이띠라는 것은 사주팔자 8자 중에 한 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히려 이렇게
목이 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불이 많아서 오히려 장작을 불에 넣고 그 불이 다시 이 원숭이라는 글자를 극하게 되면 오히려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좋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재물운이 와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명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원숭이가 볼 때는 곧 사업재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업을 한다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경자년, 신축년, 진짜 우리가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록 아직도 여전히 힘들지만 2, 3, 4월에 재물을 가지고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운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띠가 만약에 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업무를 할 때 좀 더 유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숭이가 이렇게 인묘진이라는 글자를 보는 것은 곧 재물을 보는 것의 재물을 보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인이라는 글자가 어쨌거나 두 개가 겹치게 되고, 즉 뭐냐면 2월이 됐건 3월이 됐건 4월이 됐건 이것들은 다 인년 소속, 즉 22년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숭이띠는 이민년에 역마의 해가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활동적으로 움직일 때 좀 더 재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2, 3, 4월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띠가 만약에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계약을 이루어내거나 좀 더 매출을 일으킬 때 좋은 구조라고 한다면 2, 3, 4월이 상당히 좀 좋은 월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은 좀 더 움직이는 역마가 되는 것이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유객이 되는데, 유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안 좋은 의미가 있기도 하는데, 즉 뭐냐면 원숭이가 돈을 버는 이 활동 속에서 뭔가 안 좋은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묘는 신을 만나면 이렇게 원진 귀문이라고 해서, 귀문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귀신문이라고 하는 한문이 되는데, 즉 자신이 예기치 못한 일, 내가 원래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조화를 의미해서 보통 우리가 원자를, 원래 그 원자가 아니지만 이제 현대 명리학에서는 원망할 원자를 써서 원망할 일, 미워할 일, 그 다음에 원통할 일, 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진도 원진 나름인데, 만약에 내가 토끼띠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가 오면은 이 원진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좀 더 안 좋지만, 이렇게 내가 원숭이인 금이 되고 그 다음에 토끼라는 글자가 목이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극목으로 내가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원진의 피해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돈을 버는 와중에 이렇게 원진이 벌어진다는 것은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좀 더 본인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행동을 하다가 뭔가 액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럴 때는 본인의 조금 남들을 위해서 좀 더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배려하고 양보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일단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돈을 버는 이런 그 목의 방위 안에서 진이라는 글자는 신과 이렇게 제가 합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신이 볼 때는 토가 되고, 토라는 것은 이렇게 금을 생하게 되는데, 토도 약간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원래 이 진은 신자진이라고 하는 수운동을 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신이 진을 만난다는 것은 그 운동 궤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운동이라는 것은 본인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운동이 되는데, 이 화계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 본인이 좀 더 합의를 이뤄서 뭔가 계획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외형을, 화계라는 것은 화려한 것을 덮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원숭이는 외형에 치중하기보다는 좀 더 내실을 기하고, 그 다음에 화계는 곧 뭔가 본인이 배우고 익히는데 유리한 월이 되기 때문에 원숭이가 뭔가 계약을 진행하고 앞으로 뭔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식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섭취하면 굉장히 좀 좋은 월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2년 양력 2월, 3월, 4월에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